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오페라의 유령 11번째 이야기. 목소리의 정체. 도저히 정상적인 두 눈을 의심할 수 없게 만들며 크리스틴이 사라져버린 바로 다음 날, 샤니 자작은 또다시 발레리우스 부인의 집을 찾아갔다. 한때 뜻하지 않은 광경에 맞닥뜨리고만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조용히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는 노부인의 침대 머리맡에서 크리스틴이 다소곳이 레이스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더없이 우아한 얼굴과 더없이 순수한 이마, 더없이 부드러운 시선, 그리고 상큼하기 이를 데 없는 혈색이 그렇게 다시 돌아와 있는 것이었다. 눈자 위를 애초롭게 하고 있던 푸르죽죽한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었고 언제 그랬냐는 듯 어제의 음울한 모습은 씻은 듯이 가셔 있었다. 단지 이 신비스러운 여인에게 휘몰아쳤던 폭풍의 마지막 잔해처럼 희미하게 남아있던 멜랑콜리한 분위기만 무시한다면 도저히 지금 눈앞의 이 아름다운 크리스틴을 수수께끼 같은 비극의 여주인공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자작이 주춤주춤 다가서자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라울은 어안이 벙벙해져서 도무지 말도 행동도 나오지 않았다. 어허, 저런, 샤니 씨. 이젠 우리의 크리스틴도 알아보지 못하는 건가요? 그 선량한 정령께서 이 아이를 돌려보내주셨다고요. 발레리우스 부인이 호탕하게 소리치자 얼굴이 금세 홍당무처럼 변하며 크리스틴이 말을 막았다. 어머니, 또 그 얘기시군요. 음악의 천사 같은 건 없다는 걸 잘 아시면서. 얘야, 하지만 지난 석 달 동안 그가 내게 교습을 해주었지 않느냐. 어머니, 제가 그 문제는 언젠가 죄다 설명드리겠다고 약속했잖아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기로 했죠. 그러면 앞으로 다시는 내 곁을 비우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네가 먼저 약속을 어겼지 않니? 하여간 지금 그런 얘긴 샤니 씨가 재미없어 할 것 같으니 그만하기로 해요. 순간 라울은 일부러 당당하고 경건하게 보이도록 몸에 힘을 주었지만 그럴수록 떨리기만 할 뿐인 목소리로 이렇게 끼어들었다. 그건 아가씨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언젠간 아시게 되겠지만 당신과 관련된 모든 얘기는 제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당신이 양모님 곁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기쁨을 못지않게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우리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나 당신이 한 말, 그리고 내 머릿속의 생각들로 미루어 당신이 이렇게 금세 다시 나타나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제발이지, 이제라도 그 위험천만한 비밀을 훌훌 털어버리고 속 시원히 모든 걸 밝혀만 준다면 나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랍니다. 나 역시 오랜 친구로서 발레리우스 부인 못지않게 당신 일이 궁금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은 그대로 방치하면 어떤 희생을 치를지 알 수 없을 만큼 위험하고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크리스틴. 자작의 난데없는 말에 발레리우스 부인은 침대 위에서 몸을 뒤척이며 양녀를 다그쳤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크리스틴. 네가 위험에 처하다니, 희생이 되다니. 라울은 크리스틴이 난처한 표정으로 신호를 보내어도 일부러 무시한 채 더욱 목에 힘을 주며 소리쳤다. 그렇습니다, 부인. 순진하기 그지없는 노부인은 이제 숨까지 헐떡이며 외쳤다. 맙소사, 크리스틴, 당장 털어놓거라. 왜 날 안심시키려고만 드는 거니? 샤니 씨,
대체 위험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지요? 웬 사기꾼 하나가 지금 아가씨의 착한 마음을 유린하고 있답니다. 그럼 음악의 천사가 사기꾼이란 말입니까? 음악의 천사라뇨. 아가씨 자신의 입으로 그런 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대체 무엇란 말이오? 이것 참 가슴이 답답해 죽을 지경이로군. 가엾은 노부인은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부인, 지금 유령이나 정령들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경계를 해야 할 지극히 세속적인 위험이 크리스틴과 저, 그리고 부인의 주변을 배회하고 있답니다. 발레리우스 부인의 사색이 다 되어가는 얼굴이 크리스틴을 돌아보자 그녀는 양모 무릎에 털썩 엎어지며 두 팔을 와락 부여잡았다. 어머니, 저 사람 말은 믿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땅이 꺼질 것 같은 한숨을 내쉬는 노부인을 크리스틴은 두 손으로 어루만지며 어떻게든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교수의 미망이는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목소리로 거의 하소연하다시피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럼 더 이상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해다오. 응? 크리스틴이 아무 말도 못하자 라울이 불쑥 끼어들었다. 그래요, 크리스틴. 어서 약속을 하세요. 그것만이 당신 양모님과 나,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하는 길입니다. 앞으로 우리를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만 하면 지난 과거는 더 이상 묻지도 신경 쓰지도 않겠다고 우리도 약속하죠. 그러자 크리스틴은 갑자기 단호한 태도로 라울을 향해 내뱉듯 말하는 것이었다. 이것 보세요. 나는 그런 약속을 당신에게 요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나 또한 약속은 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있는 몸입니다. 샤니 씨께서는 제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는 줄 압니다. 앞으로도 저의 행동에 대해 관심을 거두어 주세요. 지난 2주 동안 제가 해온 일들에 관해서 왈가왈부 따져 물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제 남편일 텐데 전 결혼을 안 한 몸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렇게 힘주어 말하면서 크리스틴은 좀 더 단호해 보이려는 듯 팔을 내뻗었는데 라울은 방금 들은 말보다는 그 내민 손에서 언뜻 금반지를 보았기 때문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남편은 없다면서 결혼 반지는 끼고 있군요. 더듬거리면서 여자의 손을 붙들려 했으나 크리스틴은 내민 손을 냉큼 거두었다. 이건 그저 선물일 뿐이에요. 크리스틴은 일순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걸 애써 감추려 했다. 크리스틴, 그렇다면 필경 남편이 되기를 희망하는 누군가가 그 선물을 주었겠군요.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를 기만할 겁니까? 왜 나를 이다지도 괴롭히는 거냐고요. 그 반지는 틀림없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당신과 그 누군가가 서로 나눈 언약 말입니다.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오, 젊은이. 노부인이 끼어들자 기고만장해진 라울이 내뱉듯 말했다. 그래, 크리스틴은 뭐라던가요? 크리스틴은 더우는 못 참겠다는 듯 버럭 소리쳤다. 이것 보세요, 라울.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지 않으시나요? 정 이러시면 나도. 라울은 문득 돌이킬 수 없는 절규의 선언이 튀어나오지 않을까 더럭 겁이 나서 부랴부랴 말을 가로막았다. 말이 좀 심했다면 용서하십시오. 나와는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이런 일들에 이토록 안달을 하는 내 마음이 결코 부질없고 점잖지 못하더구는 생각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어떤 심정에서 이러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다만 크리스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이미 보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니, 이런 종류의 일에서는 대개 자신의 눈을 의심하기 마련이니 내가 보았다고 생각하는 거라 해두죠. 그래요? 그래, 대체 무엇을 보았다는 말입니까? 무얼 보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 목소리 때문에 황홀경에 잔뜩 취해 있는 당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벽에서 아니면 옆방이든 옆 건물이든 좌우간 어디선가 스며 나오는 그 목소리에 당신이 취해서 들떠있는 모습 말입니다. 바로 그 점이 나를 질겁하게 만드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위험천만한 주술에 걸려든 것 같아요. 게다가 오늘 당신이 음악의 정령 따위는 있지 않다고 하는 걸 보니 지금 속임수에 유린당하고 있다는 것도 당신 스스로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겠는데 크리스틴, 도대체 이번에는 왜 또 그를 따라간 겁니까? 왜 진짜로 천사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호련히 따라 나섰냐 말입니다. 크리스틴, 그 목소리는 정말로 위험하더군요. 나 역시 그걸 들으면서 정신이 몽롱해지는 바람에 당신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으니까요. 크리스틴, 제발 크리스틴, 하늘이 보고 계십니다. 하늘로 올라간 당신의 아버지가 보고 있어요. 당신을 그토록 사랑했고 나 역시도 무척이나 아껴주셨던 당신 아버지가 말입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의 후원자와 내 앞에서 그 목소리의 정체를 속 시원히 밝혀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자, 대체 그 남자가 누굽니까? 감히 당신의 그 청순한 손가락에 금바지를 끼워준 그 남자가 도대체 누구냐고요? 그러자 크리스틴은 싸늘한 어조로 대꾸했다. 샤니 씨, 당신은 그를 결코 알 수 없을 겁니다. 순간 자작을 향해 번뜩이는 크리스틴의 저기에 찬 눈빛을 본 발레리우스 부인이 양녀를 편들려고 날카롭게 소리치고 나서는 것이었다. 자장님, 이 애가 그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건 이제부터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겁니다. 부인. 제 생각에도 크리스틴은 제가 아닌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모든 걸 되짚어봐도 그래요. 하지만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괴로워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미심쩍은 것은 크리스틴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 남자가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인물인가 하는 점이랍니다. 거의 울먹이는 가운데 우물우물 가까스로 말을 이어가는 라울의 얼굴을 크리스틴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며 내뱉었다. 여보세요. 그건 어디까지나 저 자신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라울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젊은 여자의 환심이나 사려고 그렇게 로맨틱한 수단들을 동원하는 걸 보면 필경. 그래요. 남자가 비열한 인간이든지 아니면 여자가 멍청하든지 둘 중 하나겠죠? 크리스틴. 라울, 도대체 당신은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그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 왜 그렇게 나쁘게만 말하려고 하는 거죠? 당신이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게 뭔가요? 적어도 그토록 당신이 감싸드려는 그 남자의 이름은 나도 알고 있소. 당신의 소위 음악의 천사는 에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요? 순간 크리스틴은 얼굴이 마치 성당의 제대보처럼 하얗게 질리면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는 더듬대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걸 대체 어떻게? 당신 입으로 말했지 않소. 제가 언제?
가면 무도회가 있던 날 저녁에 혼자 흐느끼면서 말이오. 당신 대기실에 들어가자마자 가엾은 에릭이라며 칭얼대지 않았소. 바로 그때 어디선가 이 가엾은 라울이 엿듣고 있다는 건 전혀 몰랐을 거요. 샤니 씨, 그렇다면 벌써 2번이나 남의 대기실 문 밖에서 엿들었던 셈이군요. 문 밖이 아니었소. 그날은 대기실 안에 있었소. 옷 갈아입는 내실에 있었단 말이오. 그 말을 듣자 크리스티는 갑자기 기겁을 한 표정으로 탄식을 내뿜는 것이었다. 저런 딱한 양반 같으니라고. 도대체 죽고 싶어서 어떻게 되신 것 아닌가요? 아마도 그런가 보. 그렇게 중얼거리는 라울의 표정에는 누가 보더라도 한 여인을 향한 애틋한 애정과 절망의 빛이 역력했다. 크리스티는 도저히 속에서 복받쳐 오르는 흐느낌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남자의 손을 살며시 쥔 채 더없이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았고 젊은이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모든 고통이 잠잠해지는 걸 느꼈다. 라울, 제발 그 남자의 목소리는 잊어버리세요. 더 이상 그 이름을 머릿속에 떠올려선 안 돼요. 그 남자의 목소리를 둘러싼 비밀을 더는 캐들어가려 하지 말아요.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요? 이 세상에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없을 정도예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라울은 완전히 탈진한 사람처럼 힘들어했다. 크리스티는 조금 더 물러설 기색이 아니었다. 더 이상 캐지 않겠다고 맹세해요. 제가 부르지 않는 한 다시는 대기실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맹세하란 말이에요. 그럼 가끔은 그리로 날 불러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소? 약속할게요. 언제쯤 말이오? 내일요. 좋아요. 그럼 맹세하리다. 그날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라울은 크리스틴의 손등에 입을 맞춘 다음 여전히 에릭이라는 이름을 저주하면서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져보자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자리를 떴다.